20대 여자가 만약에 50대 남자랑 라오스에서 살고 싶다. 이거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?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.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. 제가 비근한 예로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라오스 갔을 때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조사장.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막 광산한다고 막 다니는 사람이었어요. 그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43세 둘이래 됐어요. 그런데 그 옆집에 16살짜리 학생이 살았어. 그 학생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. 근데 이제 제가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래가지고 지참금을 선물로 줬어. 선물로 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면서 18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. 왜냐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면 18살 돼야 되니까. 근데 그 고등학교가 뭐 얼마나 하다못도 많고 하니까 그래가 이뻤겠지. 그러니까 지참금도 먼저 줬겠죠. 근데 이미 뭐 다른 남자애들하고 다 애인이 다 생기뿐 거야. 이제 18세가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다른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돈만 다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보세요. 50대 남자가 거기 가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이 남자가 결혼하겠죠. 근데 한번 보세요. 거기서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나가고 뭐 그 나라에 얼마나 돈만 있으면 놀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신랑은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회사가 30대, 40대를 받는 이유가 나이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50대부터 포기해버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신부는 빨리 시들어 버리거든.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. 네. 결혼식 이후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신랑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야 결혼이 좀 더 잘 될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최근에 10명이 결혼하면 한 번 이상 오는 신랑이 한 80%, 두 번 이상 오는 신랑이 한 50% 돼요. 세 번 이상 오는 신랑도 한 30% 정도 돼요.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신랑도 있어요. 요즘 신랑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자주 와요. 자주 오고. 저가 항공 이벤트 뜨면 사가지고 3박 4일 이렇게 오는 것도 많고. 자주 오면 아무래도 정이 많이 들어요. 정도 들고 또 오면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는 신랑들도 많고 그런 거는 좋은데 안 좋은 거는 신랑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. 돈을 들고 오잖아요. 돈을 팍팍팍 쓰니까 우리 신랑이 하루에 이렇게 몇백 불씩 쓰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돈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가 우리는 항상 100불 200불에서 끝나는데 이게 단위가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 몰래 와서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작용인데 어쨌든 와서 정을 쌓는 거는 무슨 좋은 현상이죠. 우리 신랑도 그래 뭐 가족 10몇 명씩 데리고 자기는 돈 쓰는 기계라면서 그러더라. 왜 왔냐고 차라리 신부만 살짝 데리고 태국에 여행 가든지 조용히 그러면 되는데 또 뭐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신랑들 억수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신부는 또 거기서 가오가 쓰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어쨌든 움직이면 돈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라오스 그러면 네, 동덕대. 네, 어떤 분이 동덕대 캠퍼스 가면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대요. 굳이 뭐 이화여대 가면 되지 뭐 뭐라고 동덕대 가요. 신촌에 가서 찾으면 되지 굳이 뭐 동덕대 가서 신부를 찾아야 할 정도 되면 그 정도 뭐 자신감 있으면 가면 되죠.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돼. 못하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.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만나서 뭐 연애는 할 수 있겠지.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10명이 만나면 한두 명 결혼까지 통과하려나? 그죠? 나머지는 돈만 실컷 쓰다 오는 거죠.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또 지참금 받고 또 돈 받고 땅 사주고 나면 똑같아. 최근에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. 40대 농촌총각인데 라오스 국제결혼 가능하냐? 가능하죠. 가능한데 지난주에 농촌총각이 한 명 결혼했어요. 의성인 이 친구는 원래 농촌총각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기농을 했는 거예요. 부모님이 따라 기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기하고 농장을 해요. 1년에 한 1억 4천 정도 매출을 올린다더라고.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모종가 비료 뭐 인건비리 나가면 엄마 아버지 또 알바비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7천 정도 남는다더라고 1년에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형제가 둘 다 가입했어요. 그래서 다음 달에도 형이 결혼을 그래가지고 오는데 농촌총각이 갔는데 신부들이 생긴 거는 완전히 농촌이 아니거든. 완전히 도시와 같이 아들처럼 생겼잖아요. 얼굴 하얗고 어떤 단정하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. 많이 받았는데 역시나 어떤 신부는 이렇게 농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안 한다는 이제 어렵죠.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고요. 어렵고 신부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. 그리고 나는 농촌에 가서 자기는 그 마음을 먹었대요. 절대 우리 신부가 일 안 한다.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그렇지.
그거는 네 생각. 네하고 엄마 아빠 세 명이서 엄청 막 땀 뻘뻘이면서 일하는데 나는 일 안 하기로 했잖아 하고 신부가 일 안 하고 에어컨에서 누워 있으면 니는 그거 보면 어떨 것 같아? 그렇게 신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신부를 찾아야지. 와서 국수라도 삶아주고 미숫가루로 타가지고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또 무거운 거 들 때 바쁠 때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신부를 찾아야지. 그렇게 해서 신부를 찾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막 그쪽 가족들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들어준다 해서 그냥 왜냐면 이 신랑 장가를 못 보내겠다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농수총각을 안 봐달라는 거예요, 우리가. 농수총각들이 오면 우리가 뭔가 감이 돼서 잘못하면 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얘 갚으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농수총각을 잘 안 봐달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베트남 여자하고 하노이 가서 결혼을 했어. 그 시골에 가면 자기 마을에 있는 베트남 여자가 소개를 해.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보니까 등에 무신이 한 분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결혼을 했대. 왔는데 장모님까지 왔을 때요. 장모님은 자기 농장에서 일당 받고 일하고 이 신부는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해갖고 바람나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하고 다시 왔더라고. 그런 케이스. 한 분이 한 번 연락 온 적이 있었는데 일용직에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구별 힘들죠. 법적으로야 힘들지 않죠. 근데 좋은 사람이 가겠어요. 좋은 신부가 가겠냐는 거지, 내 말은. 신랑들은 본인은 모르지만 비교당하는 거거든요. 우리 신부들이 매달 프로필을 받잖아요. 매달 며칠 날 이 신랑이 와 프로필 받잖아요. 또 매달 며칠 날 이 신랑이 와 프로필을 받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신랑 마음에 드네 하면 보러 온단 말이죠. 근데 일용직이 임대 아파트 살아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? 오는 사람이 있어요.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오든지. 왜냐면 그 상태 안 좋다는 게 뭐 떼고 이런 애들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정상적인 신랑들을 만나면 계속 선택을 못 당하니까 이런 신랑이라도 만나야지.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보면 다들 신부들이 별로 안 이쁘는 신부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. 나이 많고 안 이쁜 애들. 그럼 그 신랑이 자기가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신부를 선택하면 돼. 나는 자기 조건 안 좋은 건 안 보이거든.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. 어려우니까 안 시키고 또 결혼을 해서도 신부가 행복하지 않잖아요.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면 안정되지 못하잖아요.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장 큰 게 안정성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못 해준다가 아니고 어렵다는 거죠. 와서 그래서 어렵고 잘 살 확률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. 제일 중요한 건 가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. 이번에도 계약금을 그대로 다 10%도 안 떼고 어제 돌려줬거든요. 돌려준 이유가 시장정보 서류를 냈는데 정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폭행이 몇 개가 있더라고. 한 2년 간격으로 폭행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고돼서 고발된 것만 이 정도지 고발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의 성격은 욱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10% 뭐 다 전액 다 돌려줘라 해갖고 돌려줬어요. 그렇게